사실 연말에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사전 청약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받기 시작을 했는데 12월이 찐이라고 하거든요. 서초구에 있어요. 거기가 정말 좀 찐이죠. 네,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해보는 시간, 돈어리 김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주식도 나락, 부동산도 나락, 모든 게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재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리, 환율, 소득까지 모두 붕괴가 되고 있는데 우리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다시 저점을 노리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진짜 우리 믿을 건 집밖에 없는지, 믿는 도끼에 지금 발등 찍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부동산 전문 기자 비즈워치의 최신아 기자님 모시고 오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워치 부동산부 최신아 기자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뭐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값이 올라갈 거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그쵸.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우리 부동산 취재하시는 기자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부동산 기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맞아. 사실 이거는 장관님한테 여쭤봐도 이건 모른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니 원희룡 장관님도 모르시나요?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그쵸. 그 집값은 사실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정책도 조금씩 반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걸 판단하려면 사실 통계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좀 공신력 있는 통계는 아무래도 정부의 통계일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목요일에 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라고 매주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도 군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뭐 얼마다 이건 아니고 전주 대비해서 뭐 이번 주는 얼마나 올랐다 떨어졌다를 이제 퍼센트로도 나오고요. 아, 그러면 뭐 정확하게 10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전주에 비해 뭐 소폭 상승했다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0억에 거래됐다는 거는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실거래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알아야. 네. 사실 호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호가는 그냥 제가 부르는 게 호가인 거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서 매수자랑 매도자가 계약을 체결한 가격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 가격. 네,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단지다 하면 최근에 얼마가 거래됐고, 뭐 아니면은 작년에는 이 정도에 거래됐는데 올해는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값의 추이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상 좀 호가도 그렇고 실제 거래가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 추세가 맞나요? 지금은 완전 하락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조금 한바탕 꺾이기는 했는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막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진짜 막 그 분양 청약 당첨한 되면 무슨 로또 된 것처럼 막 거의 맞아요.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또 굉장히 이 분양 시장이 싸늘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미분양 시장은 어떤가요? 미분양이 올해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 정부에서는 미분양 위험선이라고 해서 62,000 가구를 이제 위험하다고 봤는데 그게 올해 1월에 그걸 넘었어요. 그래서 7만 가구도 넘었었고 이렇게 쭉쭉 많이 늘다가 또 이것도 하반기 들어서 점점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분양 시장이 싸늘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현수막이 크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당장 지금 전화 주면은 뭐 분양가 이하로 뭐 오. 이렇게 주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수막이 이제 미분양이 낮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막 끝물에 사람들을 찾으려고 붙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할인 분양이라는 것도 하나요? 그렇죠. 할인 분양도 이제 작년이랑 올해랑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심했을 때는
할인 분양을 하면서 뭐 명품백을 준다던가 뭐 이렇게 분양을 받은 명품백을 준다던가 오. 뭐 아니면은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팔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오. 그리고 지금도 지역별로는 그냥 미분양이 있고요. 그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미분양이 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팔리지 않는 그런 미분양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이 이미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분양이 그쵸. 안 된 그런 네, 애들 네,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구나. 그래서 안 팔린다는 거죠, 그 집은. 오. 그래서 그게 낙인 효과도 조금 있고요. 그런 아파트들은 좀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논란이 되게 많은 게 할인 분양을 하면 그 할인을 안 받고 산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그런 네. 나는 처음에 달려가갖고 제값을 다 줬는데 그쵸, 그쵸. 나중에 뒷문 닫고 들어온다고 막 몇천만 원 주고 명품백 주고 이러면 그쵸, 억울할 것 같아. 너무.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최근엔 한 아파트에서 네. 분양가를 한 8천만 원인가를 이렇게 할인을 해버린 거예요. 8천만 원이요? 네, 최대. 그래서 이제 이미 입주를 하신 분들이 그 할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쓰려면 500만 원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서 추가로 돈을 더 내라. 네. 그래서 그게 또 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잠깐 보다 보니까 네. 뭐 줍줍 아파트?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줍줍도 미분양된 걸 줍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줍줍이 미분양 아파트인 것도 있고 미계약 아파트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잔금을 내고 입주할 때쯤에 계약이 취소됐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당첨이 돼서 들어가지 네, 못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2년 전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줍줍은 2년 후에 나오면 그 2년 전 분양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러니까, 집값이 이미 올랐지만 네. 그 과거 분양가로. 네, 오. 그거야말로 로또죠. 그래서 많이 몰립니다. 아,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줍줍도 본인이 주울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좀 규제가 낮아요. 그 허들이 낮아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네.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줍줍도 많이 노리겠네요. 청약이 안 되면. 네, 그럼요. 자, 여러분 또 대장 아파트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오늘 촬영장에 오다 보니까 옆에 뭔가 세핑한 아파트가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거기 지나다닐 때는 뭔가 공사 현장인 것 같았는데 이미 막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보니까 원베일리더라고. 맞아요. 여기가 대장이죠. 이제 입주를 아마 시작했을 텐데 이제 대장이라고 봐야죠. 단지가 엄청 크던데. 맞아요. 아, 원베일리는 어디예요, 여기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건데 사실 그 근처에 되게 비싼 몸값이 비싼 아파트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아. 왜냐면 한강이 가깝고, 그러니까 한강 조망이 되고, 그리고 또 뭐 고터라든지 지하철역이랑 되게 가까워요. 아, 교통도 좋고. 네.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아, 제가 그래서 오면서 잠깐 봤어요. 실거래가가 얼마나 되는가. 40억, 50억, 맞아요.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걸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그 주변의 아파트를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까요? 주변 아파트도 비싸죠. 아, 네. 거기도 못 가네. 못 가죠. 그럼 어딜 가야 돼? 그럼 어딜 지금 자꾸 못 갔네. 뭐 부동산이 지금 믿을 게 집밖에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못 왜냐면 가는 거지. 대장 아파트는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네. 대장 아파트가 브랜드도 좀 보고 어. 입지라든지 이런 걸 다 봐서 그 일대의 시세를 좀 견인하거나 아니면 좀 풍향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따라오른다. 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장 아파트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반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아리팍 그게 평당 1억이 넘어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훨씬 넘죠. 대장 아파트도 계속 변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이제 바뀌고 하는데 아리팍이었다가 거의 한 7년 만에 원베일리로 바뀌는 셈인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뜨고 있는 그 원베일리 말고 네. 혹시 또 취재를 하시거나 이렇게 들으신 또 그 대장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장 아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기획으로 4번에 걸쳐서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강남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강남을 했고 뭐 청량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뜨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장 아파트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 역 근처에 65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섰거든요. 내가 그거 공사할 때도 옆에 지나가면서 봤어. 그 청량리역 근처에 거기 맞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다 지어졌어요? 지었죠. 거기가 원래는 그쪽이 집장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철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개발이 좀 흐지부지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좀 그 청량리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죠. 아, 그렇지. 네. 도시 분위기가 뭔가 다 맞아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네. 있고. 그래서 아. 이제 지역별로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미지 자체가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세요. 뭐 청량리에도 뭐 이렇게 65층 막 이런 거 생기고 막 원베일리 대단지 막 생기고. 네. 그러니까 서울이 생각보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비 사업 물량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서울은 계속 공급 부족 우려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청약시장이 꺼졌다가 다시 또 타올랐다가 하는 이유도 이 공급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마음이 급해져서 막 이렇게 청약을 넣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막 10년을 봐야 되고 막 그렇죠. 이렇다 기간이 보니까 너무 기니까.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신규로 우리가 분양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연말에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한 11월만 해도 거의 5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예정은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지방이 많아요. 서울은 한 3천 가구 정도밖에 없고 그래도 수도권에는 사전 청약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청약이요? 네, 공공분양주택인데 이름을 뉴홈이라고 칭하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분양인 거죠. 올해부터 받기 시작을 했는데 12월이 찐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때가 막 몰려 있군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물량들이 조금 몰려 있다 보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도 이쪽인가? 그 서울도 있어요. 서울에 마포도 있고요. 그리고 동작구도 있고 서초구에 성리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 좀 찐이죠. 서초구니까. 근데 뭐 찐이면 뭐하냐고. 분양가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네. 이 뉴홈이 공공분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냥 시세보다 80%에 분양하는 것도 있고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반값 아파트라고 칭하는데 이게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건축물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반값으로 분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반값 아파트인데 대신에 이제 월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죠. 토지값으로 월임대료를 그쵸. 국가에다가. 네, 그런 그런 셈이죠. 거군요. 우리 할아버지는 강남 땅 안 사고 뭐 했나? 우리 아빠는 삼성 주식 안 사고 뭐 했나? 나는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나? 자, 여러분 지금 뭘 공부해야 된다? 집이죠. 부동산을 지금 이렇게 위기일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우리 믿을 건 집밖에 없다. 우리 최신화 기자님께서 쓰신 책 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동산 이야기 최 기자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부동산 기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어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막 이렇게 집을 사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는 게 힘이다. 제 주위에도 집을 좀 일찍 사신 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을 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다니고 견본주택 다니고 쉽지 않은데.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